혈관 레이저를 같이 쓴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현미경 보고 브이빔 퍼펙타라는 혈관 레이저를 쓰는 영상인데 이렇게 하나씩 없앨 수 있어요. 그러면 붉은 게 없어지니까 피부가 맑아지겠죠. 우리가 하얀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피부는 맑은 거죠.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청담 노벨의원의 최승원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시술은 색소, 홍조, 레이저를 이용한 이런 치료를 주로 하고 있고 병원 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주로 이제 색소 치료를 하고 마이크로 현미경이라고 하는데 현미경을 보면서 색소 치료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장님이 이제 꼭 뵈야겠다 생각을 했던 게 원장님들이 모여서 학회하는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서 색소 치료 쪽 강좌가 있다길래 제가 갔다가 현미경을 보시면서 색소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색소 치료를 태어나서 처음 봤어가지고 처음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진짜 찐이다. 꼭 모셔야겠다 그런 생각을 들고 뵙게 됐었는데 그러면 미용을 하신 지는 한 얼마나 되셨나요? IPL이 처음 나오고 나서부터니까 네. 시간이 한참 됐죠. 사실 그 전부터 뭐 그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점을 뺀다거나 이런 일은 했었죠. 이런 뭐 색소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건 IPL이 나오면서 굉장히 오래됐죠. 얼마나 됐죠? 거의 20년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색소 치료가 좀 이루어진 역사는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거의 네. 그랬다고 볼 수 있죠. 한 분 한 분을 현미경으로 색소 치료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치료를 할까 싶어서 되게 궁금해서 찾아보게 된 것도 있긴 하거든요. 사실은 현미경을 보고 치료해서 오래 걸리고 잘하고 이게 아니라 잘 하려고 자세히 보려고 현미경을 보는 거죠. 사진을 찍는 거에 가장 좋은 장점은 사진은 확대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눈은 확대가 불가능하거든요. 네. 확대해서 보는 게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치료할 때 진단이 세워지지 않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주근깨, 흑자, 기미, 지루아카증, 검버섯이라고 했죠. 점, 과색소 침착, 오타모반, 에브놈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치료가 다 달라요. 진단이 제일 중요할 것 그렇죠. 뭐 이거 쉽게 생각하면 똑같이 기침 나오는데 폐렴도 기침 나오고 감기도 기침 나오고 폐암도 기침 나오는데 치료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색소 치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색소 치료를 잘한다는 것과 잘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어떤 데서 근본적으로 좀 갈리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보는 게 제일 잘 중요하거든요. 보는 왜냐면 진단? 진단을 해야 네. 되니까 치료를 잘 하려면 진단을 잘해야 되고 진단을 잘하려면 잘 봐야 되겠죠. 네네. 잘 보려고 애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미용병원도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네, 그쵸. 진단한다는 게 아예 없이 색소 치료를 들어가는 병원도 되게 많고 레이저 토닝. 네. 그것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와는 성향이 다르시겠지만 네네네.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네. 저처럼 하면 단점은 뭐냐면 치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의사가 네네. 거기에 시간을 많이 쏟으니까. 네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많은 비용을 내실 수는 없을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잘 모르지만 레이저 토닝 같은 시술은 굉장히 안전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무리 없이 하실 수 있고 네. 치료받는 분도 무리 없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게 있다면 비용이 비싸지 않으면 내가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하면 충분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그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스페시픽한 곳으로 갈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제 진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진 촬영을 하는 방법도 되게 다양할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사진 촬영을 해서 좀 더 잘 보시는지? 일단은 제일 먼저 오시면 클렌징을 해야겠죠. 화장이 있거나 네. 그 다음에 나 화장 안 했는데요 라고 해도 저희가 클렌징을 하거든요. 아.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일리 하잖아요. 네네네. 기름기가 있으면 반사광이 생겨서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네. 반사광이 생기거든요. 그럼 여기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똑같은 피부인 거죠? 그죠. 똑같은 피부에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시간대에 사진을 2장 찍은 거예요. 하나는 네. 일반 사진이고 DSLR로 찍은 거. 근데 잘 안 보이죠. 근데 교차 평광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여기 혈관들이 이렇게는 잘 보이죠. 이렇게 해야 혈관도 보이고 네. 기미도 보이고 그다음에 뭐가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교차 평광 사진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유리창 너머의 풍경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각도로 이렇게 하면은 바깥이 잘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그 유리창에 비친 반사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사광을 물리적으로 차단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 쓰는 게 편광 필름인데 네. 이걸 교차로 두면 네. 반사광을 없앨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깊은 곳에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네. 인식하게 만드는 이런 걸 우리가 교차, 편광, 사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사진을 찍지 않으면 네. 상담이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저는 20년 동안 이것만 했잖아요. 네. 그래도 환자 얼굴만 딱 보고 진단 내리기가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진을 찍고 잘 봐야 합니다. 그러면 뭐 색소 레이저를 한 번에 다 하진 않고 또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근깨도 있고 흑자도 있고 지루각화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거는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게 네. 있어요. 이런 건 한 번에 없애는 게 좋겠죠. 근데 뭐 딱지가 않는다고 뭐 스티커를 붙여야 된다고 이런 단점이 있으면 그분의 스케줄에 따라서. 근데 어떤 건 한 번에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 두세 번에서 네다섯 번 하면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런 건 그 스케줄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부분의 클리닉들이 피코토닉 매트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네.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거죠. 질환에 따라서, 그러면 상태에 따라서.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치료하는 맞춰서 프로그램이 다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인 거죠. 어차피 목적이 저한테 네. 오시는 분들은 네. 피코슈어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해서 저한테 오진 않으시거든요. 저한테 오시는 건 네. 이걸 없애드리면 네.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 제가 이걸 없애는데 필요한 일과 시간과 비용을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안 보면 상담이 안 되는 거죠. 고객의 니즈도 명확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도 명확한 거죠. 다만 그럼 넌 모든 걸 다 하냐? 그럴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제가 못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제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과 제가 오래 걸려야 되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가장 흔한 것들 위주로 좀 색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아까 주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하는 순서는 그렇지만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지루각화증 검버섯이라고 하는데 네. 검버섯이 20대 초반의 젊은 남녀에서 네. 20대 초반이면 뭐 완전히 젊은 분이잖아요. 네네. 그런 분에서 하나의 SK 지루각화증 네. 검버섯이 있을 가능성이 13.4%예요. 젊은 분도 50대 이상은 어떨까요? 100%입니다. 100%. 네, 다 있습니다. 일광흑자는 어떨까요? 일광흑자도 네. 50대 이상 넘어가면 100%입니다. 100%. 기미는 오히려 좀 드물고 아. 주근깨나 이런 것도 드물죠. 그다음에 점도 흔하겠다. 그죠? 점. 네. 두 번째는 네. 우리가 여드름이 나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음. 레이저를 하거나 그럼 작은 색소 침착들이 생겨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색소 침착, 아. pH라고 부르는 네네. 건데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음. 사실 색소에서 더 중요한 건 네. 혈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난 혈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현미경으로 보고 사진으로 찍어서 보면 거의 누구나 있어요. 우리 눈이 사실은 이런 색을 인지하는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명암에 특화되어 있죠. 어두운 데선 색을 구분할 수 없잖아요. 네. 밝은 데서만 구분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붉은 건지 까만 건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기미도 멀리서 보면 다 하나의 톤인 것 같지만 가까이 확인해 보면 굉장히 다르거든요. 기미의 70% 이상은 바닥에 기미보다 더 아래쪽에 모세혈관들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일광흑자의 70%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광노화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톤이 떨어지고 그러면 토닝을 하지만 네. 사실은 혈관 레이저를 이용해서 작은 혈관들, 붉음증을 없애주는 게 피부를 맑게 만들고 네. 환하게 보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기미 치료의 핵심도 사실은 혈관입니다. 농담삼아 현미경 얼마냐고 말씀드렸는데 2억이라 그랬는데 네. 2억짜리 현미경으로 점이나 빼고 점 빼고 2억짜리 현미경 사서 뭐 하는 짓이냐 그러는데 네. 사실은 작은 혈관 때문이에요. 아. 그걸 어떻게 잡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아. 네.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 해결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다 할 수 없죠. 음.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네. 거죠. 그러면은 보통 손님들이 박리담에 레이저 토닝도 의미가 물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좀 안 됐을 때 조금 더 고관여도로 색소 치료를 잘하는 병원을 좀 찾을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있으면 좋다, 이런 게 있으면 좀 색소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병원에 도착하셨다면 뭐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을 열심히 찍으려고 애쓰는지 막 화장한 상태로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 건 관심이 없는 거죠. 네,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잘하겠어요. 네. 두 번째, 실장님이 상담해. 이거 쉽지 않아요. 네. 제가 뭐 실장님들한테도 종종 강의하고 뭐 그럴 때가 있는데 네. 잘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진단을 하는 거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치료한다는 개념이 깔려있거든요. 치료를 위해서 진단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진단하는 사람과 치료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안 되지 않을까? 그럼 병원 가기 전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정보
치료를 통해서 뭘 얻어야 되느냐. 색소에 관심이 많은 의사들, 뭔가 잘 하려고 하는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레이저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짧은 파장의 레이저들을 네.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짧은 파장. 루비 레이저나 루비. QCG, 알렉산더 레이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음. 보통 잘해요. 왜냐면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뭐 물론 폼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네. 두 번째는 네. 의외로 혈관 레이저. 아, V빔 같은. 그렇죠. V빔이나 XLV 플러스 같은 혈관 레이저의 욕심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막 그냥 두루두루 쓰기도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보려고 애쓰는지가 첫 번째입니다. 원장님도 어쨌든 대가시고 프로지만 뭐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나빠지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좀 환자분과 어떻게 좀 끌고 나가시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거는 일단은 가장 흔한 게 과색소 침착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나빠진 거죠. 진해진 거죠. 네네. 이게 일부일 수도 있고 기미 같은 경우 전체가 진해질 수도 있고. 그럼 첫 번째는 왜 진해졌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괴로울 거예요. 환자분도 괴로우시고 심지어는 막 격앙되어 있을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다른 걸 해드리겠다고 한다거나 이게 선행이 아니에요. 치료받은 분이나 치료한 의사나 똑같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왜 생겼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언제 좋아질 수 있는지 혹은 안 좋아질 수 있는지 혹은 뭘 하면 좋아지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경험치거든요. 여기서 모든 게 결정나요. 기미를 치료했는데 나빠졌어요. 기미는 사실 굉장히 알아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면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빼주면 되는 거고 이것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있던 경우도 많아요. 근데 주변에 병변들이 깨끗해지면 그게 더 도드라지거든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 거고 잘 확인해 보는 거죠. 서로 감정적으로 나가면 좋을 게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죠. 진단이 뭐 다 다르겠지만 한두 번 만에 탁 빨 수 있는 색소도 있고 좀 여러 번 해야 되는 색소도 있는데 이걸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알기 쉽게 이런 거는 좀 빨리 빠지는 거다. 이런 거는 좀 여러 번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주근깨. 대표적인 게 네. 주근깨죠. 주근깨는 의외로 유전적인 요인이에요. 보통 주근깨는 5세 전후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가족력이 있어요. 보통 뭐 언니, 오빠 중에 주근깨가 있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파장의 레이저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루비라던가 알렉산더 레이저라던가 QCG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레이저가 딱 주근깨 맞죠. 맘만 먹으면 다 한 번에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주근깨 개수가 너무 많아. 그럼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너무 막 이 까맣게 되면 치료받는 분이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물론 해외에서 오는 분들은 한 번에 다 하죠. 어차피 각오하고 오신 분들. 그래서 뭐 두세 번에 나눠서 하면 깨끗하게 없어지고 또 주근깨 치료하는 분들은 항상 혈관 레이저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보통 우리가 이제 피츠패트릭 스킨 타입이라고 하는데 피부가 좀 백인처럼 아주 하얀 사람, 흑인처럼 아주 까맣고 동양인은 보통 3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 중에서 주근깨가 있는 분들은 보통 훨씬 밝아요. 원래 하얀 분이죠. 근데 이런 분들은 잘 태닝이 되지 않으니까 차단제 잘 안 발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타지 않는 대신 얼굴이 붉어지죠. 모세혈관 확장증이 생기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주근깨가 치료하면 이렇게 깨끗해지거든요. 또 주근깨가 있다고 해서 내 얼굴에 있는 모든 게 주근깨일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분명 일광흑자도 있을 거고 종종 기미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혈관 확장증도 있고 점도 있을 거예요. 저 상태로 됐는데 주근깨만 딱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같이 치료하는 거죠. 그러느라고 좀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거는 이제 뭐 오시는 치료받는 분의 어떤 그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진피에 색소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혹은 기미 위에 흑자가 큰 게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대부분은 요즘은 거의 한 번에 없앨 수 있습니다. 적어놓은 것 중에 좀 많은 것들이 좀 짧은 시간 안에 그쵸. 사실 기미 빼고 기미, 과색소 침착, 안면 홍조, 선천성 모반들, 옥타 모반, 에브놈, 그 다음에 카페오레 반점, 베크모반, PUL이라고 하는데 군지성 흑자증 이런 것들을 빼놓고는 사실 우리가 흔히 보는 것들 중에서 상당수는 의외로 짧은 시간에 없앨 수 있습니다. 대신 이런 게 있어요. 딱 없어지면 우리 눈이 없어진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항상 남은 게 보여요. 이거는 제가 자료 사진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주근깨, 잡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없애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거든요. 낚시 금방 없어졌어요. 그죠? 대신 이렇게 보면 좋아졌지만 이렇게 보면 어떻죠?
어떻죠? 울긋불긋하죠. 네. 이럴 때 우리가 보통 레이저 토닝을 많이 하죠. 얼굴이 붉어 보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떻죠? 붉은 건 다 혈관 때문이니까 이렇게 실핏줄이 보이죠. 레이저를 많이 해서 피부가 얇아져서 이 혈관이 보인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처음에 오셨을 때 사진하고 비교하면 혈관 그대로. 그쵸, 원래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새총 모양이 그대로 있었죠. 네. 그리고 위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개수도 똑같죠. 혈관은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어요. 보기 싫은 것들이 없어지니까 네. 상대적으로 혈관이 잘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진짜 확 와닿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혈관 레이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네. 겁니다. 이런 걸 아까 현미경 보고 혈관 레이저를 없애면 되겠죠. 자, 이걸 없앴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붉은 게 없어졌죠. 그럼 환자가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할까요? 피부가 얼룩덜룩해졌죠. 기미가 잘 보이죠. 그래서 네. 의외로 네. 원장님들이 레이저 치료를 잘 안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컴플레인 때문에 안 하는데 네. 저는 사실은 이 컴플레인이 중요해요. 컴플레인이 없는 분들은 병원에 안 와요. 이런 분들이 병원에 계속 오세요. 네. 이해 가시나요? 네, 이해합니다. 물론 네. 이 과정을 네. 처음이랑 비교해줘서 아니 뭐 처음보다 이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냐 이러면 의사가 뭐 위기는 넘어갔을지 모르겠지만 환자분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내가 더 뭘 해야 좋아질지를 찾아야 되겠죠. 봤더니 굵은 혈관은 없었지만 가는 혈관들은 남아있죠. 사이사이에 흐린 얼룩들이 남아있죠. 네. 이런 걸 찾아서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러면 이제 막 뭔가 이렇게 사진을 밝게 찍은 거 아니야? 네. 보면 이렇게 여기를 한번 가까이 비교해 볼게요. 네. 뭐가 좋아졌죠? 결? 그렇죠. 잔주름이 없어졌죠. 네. 이 잔주름이 없어지면 우리가 뭐 기미 치료할 때 네. 스킨 보톡스 놓는 원장님들 있죠. 네. 그래서 보톡스가 기미에 도움이 된다. 기미를 좋아지게 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주름이라는 거는 굴곡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여기 잘 보면 이렇게 들어간 부위에는 그림자가 지고 튀어나온 부위는 밝게 찍히죠. 근데 주름을 펴준다는 얘기는 그늘진 부분을 없애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하이라이트, 반사광이 증가하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사진을 찍으면 여기가 반짝거리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기미가 좋아지겠죠. 좋아진 것처럼 보이겠죠.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종합 됩니다. 예술이네. 네. 그렇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차례차례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네. 이제 이런 게 다 지루각화증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과흑자고 네. 그리고 보면 이렇게 이게 교차 평광 사진이고요. 네. 혈관들이 있고 그죠. 음. 이건 이제 일반 사진이죠. 일반 사진에서는 안 보이죠. 근데 평광 사진을 보면 이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요즘은 이렇게 안 하기도 하지만 뭐 립팟 같은 걸 이용해서 네. 2주뒤 사진이에요. 그걸 뗐더니 그렇죠. 빨간 자국이 남아있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이 좀 이제 이렇게 하면 좋아졌지만 이렇게 보면 이제 주변에 보기 싫은 것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럼 주변의 것들을 없애고 이렇게 보면 좋아졌지만 네. 막상 이렇게 보면 얘가 빠져있네요. 그러면 보통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왜 이건 안 했지? 네.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때는 이게 잘 안 보였죠.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없어진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항상 남은 게 보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얘도 없애겠네요. 그죠? 네네. 주변 것도 정리하면서 그럼 이제 다시 립팟을 이용해서 없앴습니다. 이렇게 없애고 나니까 너무 좋아할 것 같지만 이제 어떻죠? 빨개 보이죠? 혈관들이 많이 보이죠? 이걸 다시 혈관 레이저로 없애줍니다. 그럼 또 엄청 좋아할 것 같지만 얼룩이 보이죠? 네. 그쵸. 그럼 또 다시 얼룩을 좋아지게 해주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교차 평광 사진인데 그러면 아직도 얼룩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일반 사진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리고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좋아졌죠. 이렇게 하나하나 끌고 가는 겁니다. 뭐 이렇게 가면 환자가 엄청 뭐 100% 마음에 들어 하느냐? 그래도 사실 계속 불만이 있습니다. 그 처음부터 기미는 어려우니까 막 할 필요 없이 기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오시더라도 그 분의 얼굴에서 내가 빨리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는 거죠. 그걸 찾은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기미를 없애고 싶다고 해서 막 조직학적으로 기미 있는 거 찾아서 다 없애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좋아 보이는. 그쵸, 가볍게 메이크업을 해도 기미가 안 비치게 해달라 이거거든요. 네네. 그 의사는 상태를 설명해주고 치료를 설명해주고 그 이후에 있을 일을 설명해주면서 서로 합의에 도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저는 병원마다 개성이나 성격이 있다고 하는데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청담 노엘은 좀 어떤 병원이고 좀 어떤 환자분들이 오길 원하시는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저희는 분명합니다. 색소 이런 것들이 메인이에요. 기미, 주근깨, 일광흑자, 검버섯, 네. 얼굴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 또 하나는 이제 홍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주사만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얼굴을 붉게 보이게 만드는 질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가 주고 저는 뭐 당연히 그런 걸 원하는 분들이 저한테 오시고 뭐 어려운 얘기도 좀 있었을 텐데 시청자분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얼굴에 뭐 색소가 많지는 않겠지만 원장님께서 직접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지 한번 마루타로 해서 현미경을 한번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 2억짜리 현미경이고요. 장비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색소 장비라는 거.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보이는 거는 모공. 일단 진단을 할 때 주근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근깨는 없어요. 그죠? 어렸을 네. 때 주근깨 없으셨죠. 맞습니다. 그 다음 고려해야 될 게 지루각화증이라고 했어요. 지루각화증이 어떤 거냐면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잡티처럼 멀리서 볼 때 보이는데 잘 보면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게 피지가 쌓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지루각화증이 처음에 생길 때 이렇게 조그맣게 생깁니다. 예,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없앨 때 레이저 토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반응하지 않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CO2 레이저로 하나씩 처리하면 깨끗하게 잘 없어지는 거죠. 눈 밑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작은 이렇게 톡 튀어나온 것들이죠. 이런 게 의외로 다 지루각화증이고 조직학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유두종 같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 CO2 레이저로 한 번에 잘 없앨 수 있다. 근데 여기 밑에도 똑같은 게 보였는데 얘도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가운데 어두워 보이지만 튀어나오진 않았죠. 그리고 털이 있네요. 이건 뭘까요? 이런 게 색소 침착입니다. 과색소 침착. 뾰루지가 생기거나 여드름이 생기거나 우리가 짜거나 뜯거나 하다 보면 흉터가 생기겠죠. 그 흉터에 색소 침착이 생긴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CO2 레이저나 이런 걸로 치료하면 안 되는 거죠.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많죠? 털이 많네요. 그죠? 제모를 해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코 옆인데 보면 붉잖아요. 붉은 게 다 뭐라 그랬죠? 혈관이라 그랬죠. 요 빨간 게 혈관인데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이런 걸 찾아서 없애주는 겁니다. 혈관 레이저로. 그러면 붉은 게 없어지겠죠. 그리고 또 피지들이 많았어요. 그럼 피지들은 압출을 하면 되겠다. 그죠? 여기도 까만 점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피지가 박혀 있는 게 보이죠. 이런 건 압출을 해야 되겠죠. 레이저를 할 게 아니라. 그리고 모공도 잘 보면 이 하얀 거는 뭘까요? 이런 걸 우리가 비립종이라고 합니다. 그냥 압출해서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저로 살짝 펀칭을 해주고 깔끔하게 짜면 진주 알갱이 같은 게 나옵니다. 얘는 비립종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피지입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도 피지가 있다. 그죠? 이런 피지들, 또 피지들 사이사이에 잘 보시면 피지가 많고 뭐가 있죠? 털이 나와 있다. 그죠? 그럼 이런 건 사실 털을 같이 제거해주는, 꼭 레이저를 쓰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편평사막이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루각화증입니다. 보면 이렇게 끝이 이렇게 삼엽충처럼 갈라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걸 제가 왜 세레브리펌 패턴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게 보이면 100% 지루각화증이다. 그리고 얼굴에 왼쪽에 점이 큰 게 있네요. 그죠? 이 점은 의외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살짝 여러 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점은 의외로 양성 종양이다. 그 케이크에 블루베리가 붙은 것처럼 박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완전히 제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원장님도 얼굴이 약간 붉은 편이시거든요. 근데 이 붉은 걸 이렇게 잘 현미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혈관들이 살짝 보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찾아서 없애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작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요걸 찾아서 하나씩 없애주는 거죠. 그러면 피부가 붉은 게 없어지고 더 맑아집니다. 아마 원장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지면 모공이 눈에 띄실 거예요. 그럴 때 모공 치료를 하면 되겠죠. 모공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지만 잘 보시면 이렇게 주름이 많이 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공 치료할 때 스킨보톡스를 많이 쓰죠. 이게 펴지기 때문에 모공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모공이라는 게 결국은 울퉁불퉁 피부 표면이 불규칙한 거죠. 이걸 좀 규칙적으로 하려면 이 모공 주변에 있는 게 피지선이거든요. 이 피지선을 고주파로 하나하나 줄여줘서 피부를 평탄하게 만들어주면 피부가 좋아 보인다. 그리고 제모를 하고 피지를 제거해주면 여기 박혀있는 피지들을 제거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모공이 점점 좋아 보이실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빨간데 이거 볼래요? 제가 찍어드릴까요? 네. 저희 촬영 PD님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얼굴이 이렇게 빨갛잖아요. 이런 빨간 분들은 우리 몸에서 붉은색을 나타내는 건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히모글로빈이라고 하죠. 보통 헤모글로빈 이렇게 부르는데 헤모글로빈 하나입니다. 근데
헤모글로빈은 적혈구 안에 있죠. 적혈구는 혈액 속에 있죠. 그리고 혈액은 항상 혈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빨갛게 보이면 다 혈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상태를 한번 현미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멀리서 볼 땐 이렇게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이미 혈관이 보이기 시작하죠. 요걸 하나씩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가 맑아지겠죠. 그리고 이분도 잘 보면 사이사이에 색소들이 보인다. 그죠? 그러면 혈관을 없애면 이런 색소 침착들이 잘 보이겠죠. 아까 말한 것과 반대다. 그죠? 색소를 잘 없앴더니 혈관이 잘 보였죠. 그러면 혈관을 잘 없애면 색소가 잘 보입니다. 피부가 맑아지면 옛날에 나는 이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막 잡티들이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면 어렸을 때 주근깨 있었나요? 네. 있었죠. 그럼 이분은 주근깨겠다. 그죠? 그러니까 피부의 진단은 이렇게 한다. 주근깨 있느냐 물어본다. 아까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죠? 주근깨 있는 사람은 얼굴이 뭘 같이 해야 된다고요? 혈관 레이저 꼭 같이 해야 된다고요. 그죠? 엄청 맑아지겠죠. 그래도 레이저에서 주근깨 좀 없앴나 봐요. 아이스인가? 그쵸. 아이펠의 단점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연한 것들이 안 없어지고 남습니다. 네. 그리고 주근깨는 아무리 잘 없애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재발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보통 50세 전후까지는 재발을 해요. 근데 50대 이후에서는 잘 재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아콜레이드라는 레이저를 많이 쓰는데 큐스위치 알렉산드라 레이저 혹은 뭐 원장님 갖고 계시는 루비 레이저 이런 걸로 하나하나 없애면 됩니다. 살짝 치려고 하지 말고 강하게 한 번에 퍽 떨어져 나갈 정도로 쓰시는 게 가장 좋고 딱지가 앉아서 보통 열흘에서 2주 정도 갈 겁니다. 자연스럽게 떨어져 갈 거고 그 사이에 세안은 하셔도 되고 그래서 재발을 하니까 나중에 생기니까 한 번에 다 생기진 않고 조금씩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없애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이런 걸 엄밀히 모세혈관 확장성 주사라고 합니다.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로 가고 확 빨개지죠. 네. 뜨거운 먹어도 확 빨개지죠. 네. 사우나 들어가도 확 빨개지죠. 술 먹어도 빨개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걸 줄이셔야 됩니다. 네. 주사는 크게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모세혈관 확장성 주사 혹은 이 입 주변이나 코 주변에 여드름처럼 가끔 올라오는 거 있어요? 피곤하고 힘들 때? 예, 그런 건 구진 농포성 주사라고 합니다. 여드름하고 달라요. 그럴 땐 약을 먹어야 돼. 연고도막, 수란트라 크림 같은 것들 발라주고 또 코에 막 딸기 코처럼 된 분 본 적 있어요? 똑같은 질환입니다. 형태가 다를 뿐이지. 오큘라 패턴, 눈이 계속 충혈되어 있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주사가 다른 형태로 나타난 거다. 찬바람, 여름에 자외선, 뜨거운 물 목욕, 뜨거운 음식, 커피는 어떨까요? 커피는 상관없어요. 뜨거운 커피가 나쁜 거지. 그 다음에 술 이런 걸 피해주고 감정적 흥분. 근데 그건 뭐 어떻게 자제가 안 될 테니까. 이게 제가 이제 뭐 원장님하고 또 우리 이 도와주시는 우리 PT 선생님하고 같이 현미경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색소 치료하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레이저가 좋아요? 피코토닝이 좋은가요?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떤 것도 알아서 좋아지게 해주는 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뭘 하나 없애려면 우리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같아요. 잘 찾아서 귀찮긴 하죠. 그래도 잘 찾아서 없애주고 그렇게 한다고 다 없어지냐?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대충해서 다 없어질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게 제가 색소 치료나 레이저 치료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이 이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치료도 중요하고 예방이 사실 중요한데 예방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있을 거니? 예방은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자외선 차단이고요. 자외선은 정말 열심히 잘 차단해 주셔야 되고 의외로 중요한 게 차단제 바르시고 아침 일찍 바르고 골프 치고 막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차단 효과가 의외로 2시간 정도밖에 안 갑니다. 땀을 흘리면 다시 세안하고 다시 또 차단제 좀 발라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 노화에 미치는 영향 중에 가장 큰 게 의외로 흡연, 피부 건조증 이런 것들을 막아줘야 되고 해외여행 자주 가시면 막 물 갈아 먹어서 트러블 생기고 막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비행기 굉장히 건조한 환경이거든요. 호텔, 우리나라는 온돌 난방을 하지만 사실 해외에서는 다 굉장히 건조한 환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또 자동차 안의 히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건조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미스트를 뿌리시는데 안 됩니다. 미스트는 피부 건조를 더 악화시킵니다. 잘 아시죠? 저 같은 경우 호텔방에 가면 건조한 곳에서는 샤워하면 습하잖아요. 예, 그때 목욕탕 문을 좀 살짝 열어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증기가 들어와서 건조함이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색소는 우리가 아무리 피해도 생깁니다.
지루학화증은 50% 정도는 자외선이지만 나머지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노화와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생깁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금 열심히 천연제를 발라도 흑자나 이런 게 완전히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생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색소 치료로 고민하고 계신 시청자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색소 치료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의외로 이런 게 좋아질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보통 여쭤보면 막 5년 전, 10년 전에 병원 가는데 이건 안 없어진대요. 근데 5년, 10년 사이에 기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네. 지금 AI가 나오는 시대인데,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근처 피부과에 가보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좀 어려운 질환들이 있긴 해요. 근데 예전보다 훨씬 좀 더 좋아지게 할 수 있고 시간도 좀 단축시키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미가 결국 가장 어려운 케이스일 텐데 기미의 경우에 의외로 우리나라에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열심히 보고 있는 것들인데 의외로 치료를 했는데도 기미가 잘 안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할 거 아니에요. 분명 그 원장님이 뭐 나빠지라고 시술하는 건 아니니까 저도 가끔 있는데 의외로 내가 하는 일들 중에 기미를 나쁘게 하는 요인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염색입니다. 우리가 염색약이 기미를 염색시킨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염색 아이오를 머리카락에 입히는 이 성분을 PPD라고 하는데 이 PPD 성분 자체가 자극성 피부염을 많이 일으킵니다. 피부염만 생기면 좋은데 피부염이 생기고 나서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기미 이후에 색소 침착이 생겨서 기미를 더 악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미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해서 기미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의외로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많이 보는 건데 기미 패치라고 하죠. 우리가 막 곧 운동하실 때 패치 붙이는 거. 접착제나 이런 것들 혹은 패치, 파스 이런 것들 붙였을 때 알러지라고 표현하시는데 엄밀히는 뭐 알러지일 수도 있지만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일 수도 있겠죠. 이런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기미를 나쁘게 만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접촉성 피부염이 생겼으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일단 원인을 빼줘야겠죠. 그리고 염증이 남아있으면 그런 것들을 치료하고 그런 다음에 기미 치료를 하면 훨씬 더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또 하나는 너무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막 세안을 20분씩 하신다거나 너무 뭐라 그럴까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죠. 이런 것들도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마찰 때문에 기미가 나빠진다고도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피하고 내 일상생활에서 내가 주의해야 할 것들을 하면서 치료 열심히 받으시면 대부분도 잘 좋아지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최근에 찾고 있는 건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가 리파스로 흑자를 딱 없애는 것처럼 기미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세부적인 것들을 좀 조절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만 조절하면 그런 치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진료나 뭐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뭐 포부나 각오 같은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병원 내에서 제가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전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는데 이런 색소 치료를 하면 일광 흑자하고 이제 기미 치료하는 거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미가 아직 남아 있어요. 일광 흑자는 이제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미는 아직도 어렵죠. 기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일을 하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가 최근에 하는 일이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실험 연구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일에 좀 집중을 해서 그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보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연구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